여기가 유턴 좌회전 차선인 거죠. 이렇게 위험한 일. 어이구, 어떡해요. 너무 크게 다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유, 너무 급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참. 지금 차량을 보니까 지금 차로가 지금 2차로, 그러니까 직진 차로였죠? 예, 직진 차로 차들이 직진차로였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서 있었고, 여기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던 유턴, 좌회전 할 수 있는 차선은 차량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속도는 아니었지만 쭉 잘 나가고 있었고, 오른쪽에서 지금 여성이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이거 너무 위험한 사고였는데 과실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과실, 그리고 상대방 과실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성분이 튀어나온 건 일단 잘못을 크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블랙박스가 아무래도 차량이다 보니까 과실이 어느 정도는 잡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두 분의 의견을 좀 볼게요. 강문혁 변호사님. 블랙박스 과실이 65고 상대방이 35다. 네. 블랙박스 과실이 더 크다라고 해주셨고, 이남 변호사님. 블랙박스 20, 상대방이 80. 이렇게 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약간은 좀 상반된 의견이라고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자, 강 변호사님부터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기존에 전통적으로 차 대 사람 사고의 경우에 네. 설령 이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라 하더라도 차량은 이제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를 잘 살필 의무가 도로교통법상 있기 때문에 네.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어서 그 의무를 위반한 블랙박스 차량 과실을 더 높게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블랙박스 차량 과실이 80인 경우가 이제 기본으로 놓고, 이 사안에서는 근데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왔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네, 사실 굉장히 갑작스레 튀어나와서 네. 이걸 과연 회피할 수 있었을지가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근데 만약에 도저히 정상적인 신뢰 원칙상 여기서 보행자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도로다. 네. 특히 전형적으로 고속도로가 그렇죠. 네. 자동차 전용 도로라거나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차량 과실이 0일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은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니고 네. 저 앞에 횡단보도가 보여요. 네. 그러니까 횡단보도 부근 사고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차량의 과실은 좀 더 크고, 다만 보행자의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시야에 장애가 있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네. 보행자 과실을 15% 더 가산을 했고요. 그래서 65대 35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안타깝네요. 영상을 저희가 지금 몇 번 봤는데 네. 저렇게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 요새 과실을 더 높게 잡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 변호사님 의견 주신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그 과실 비율 포털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참조를 하는데 네. 이번 사안은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으로서 좀 계속 블랙박스를 돌려보다가 네. 아무래도 이건 좀 운전자분이 많이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여러 번 좀 했습니다.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서는 굉장히 조금 이론적이고 좀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쪽 차선에 차량이 정체가 돼 있고 한쪽 차선에는 뚫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차량은 그 뒷 차량을 위해서 속도를 어느 정도 내줘야만 이 줄을 설 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속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갔고, 예. 그 와중에 지금 빨간불이고 또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네.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는 6차로 도로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무단횡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도로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사실 주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뛰어가니까 차가 없겠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겠거니 하면서 여기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속도를 좀 줄여야 하지 않나, 맞아요. 좀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포털에 있는 내용보다는 그냥 이번에는 한번 저도 제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혹은 촉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 예. 그런 내용으로 판단을 했고, 사실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식의 무단횡단 보행 사고에 있어서 이제 보행자의 비율을 100으로 잡고 운전자 비율을 0으로 잡는 경우들도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공식적인 것보다는 현장 사진, 그리고 지금처럼 블랙박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감 있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법원에 갔을 때 조금 어느 정도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이 운전자 편에서 한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다만 이제 20까지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게 이 차가 정말 정비가 잘 돼 있었고 예. 이분이 정말 뭐 프로 레이서 정도의 네. 기량이 있으셨으면 바로 급정거라도 해서 정지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또 네.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또 어느 정도 과실 비율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저 영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네. 충격 시점에는 이분이 한 바퀴 구르긴 했지만 네. 충격 시점에는 속도가 상당히 줄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피해자께서 그 보행자께서 넘어지시면서 손에 쥐고 있는 케이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 이런 저게 거를 봤을 케이크였군요. 저는 핸드백인 줄 알았는데. 예, 이런 걸 봤을 때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상당한 정도의 이분도 주의를 다 하셨고 예. 속도가 줄었지 않았을까. 또 이분이 그래도 머리로 다치지 않으신 게 정말 그러니까요. 다행이었고 이런 거를 케이크네요. 감안해서 저는 예. 이제 8대 2 정도로 그래도 차량에 20% 과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아. 판단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급하셨으면. 지금 어쨌든 두 분께서 과실을 이렇게 비율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두 분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두 분이 상반된 의견을 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단횡단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이면 하시는 분도 잠깐 갔다가 거기서 차선을 보고 차가 오는지 좀 보고 지나갔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만약에 저희가 본 영상 이후에요. 이 여성분께서 그냥 일어나서 현장을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급하면. 지금 케이크를 들고 계셨으니까 어딘가 빨리 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합의 없이 헤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뭐 치료비를 요구해 온다든지 뭐 그때 뭐 급하게 번호판만 찍어 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게 치료비를 줘야 되는 상황일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과실 비율에 따라서 차량 손해 그리고 보행자의 손해가 각자 발생했을 수 있잖아요. 네. 차량 손해는 그냥 논외로 친다면 네. 보행자의 손해, 예를 들면 치료비가 들었다. 네. 치료비가 100만 원 들었다 하면 과실 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차량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과실 비율에 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과실 비율만큼. 네네네. 아, 그럼 보통 사고가 나서 차량이 그냥 연락도 없이 가버리면 뺑소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먼저 떠나는 건 그런 말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사안은 뭐 예. 뺑소니로 되긴 좀 어렵겠지만 예. 실무에서는 결국 차량 자동차 보험이 다 가입돼 있잖아요. 네. 의무보험이 최소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을 것이고 종합보험 가입돼 있다면 이 사안은 형사적으로는 아예 문제가 안 되고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차량의 어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어떤 중과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설령 입건이 되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 안 될 것이고요. 네. 민사적으로는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보전해 줄 거기 때문에 네. 실제 차량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뭐 실제 돈을 뭐 치료비를 부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 합의 없이 떠나고 나서 네. 며칠 뭐 하루나 이틀 있다가 다시 연락을 해와도 그때 뭐 보험사와 같이 또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된다. 보험 처리하면 예. 보험사가 이제 배상을 할 거고요. 예. 과실 비율에 따라서 네. 보험 처리를 안 한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줘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결국에는 그래서 뭐 과실 사고가 비율이 똑같네요. 중요해요. 네. 그래서 네. 과실 비율에 따라서 치료비 분담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때문에 급정거를 만약에 했다. 아까 이 변호사님 의견 중에 뒤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속도를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뒤에 오는 차량과 또 사고가 난다면 네. 과실 비율은 또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후행 차량 과실 100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후행 차량은 앞차가 언제든지 급정거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후행 차량이 이제 속도를 줄이지 않는데 과실이 있다고 보여질 거고 예.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후행 차량이 부담하는 과실에 보행자의 과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그러니까요.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 글쎄요 이거는 차량이 하나가 지나가기 때문에 건너가기 때문에 그 보행자의 과실은 굉장히 희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보행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 무단횡단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